안녕하세요. 최근 IS의 인기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입자 수가 상반기에만 50만 명 급증했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아직 가입을 안 하셔서 가입을 고민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IS의 계좌 개설 후 종목을 고민하고 계실까요? 다른 사람들이 IS의 계좌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올해 상반기에 신한투자증권에서 IS의 계좌 보유 고객의 거래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만 적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3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신규로 계좌를 개설한 IS 계좌 중 잔고가 없는 계좌가 무려 95.8%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좌만 개설한 후 아직 IS 계좌를 운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조사 시점이 연초이긴 했지만 생각보다 꽤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분들은 절반의 성공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ISA 계좌는 개설만 해도 연간 2천만 원의 세제 혜택 한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ISA 잔고 중 74%가 국내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 예수금 15.1%, 채권 3.7%, RP, MMF를 3.6% 정도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놀란 부분인데요. 이 중에 국내 주식은 주식 71%, ETF 29%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주식 71%중 올해 순매수 상위 종목 1위가 바로 삼성전자가 차지했습니다. 2위는 삼성전자 우, 3위는 포스코 홀딩스였습니다. 사실 저는 ETF의 열풍이랑 슈드의 한국 버전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큰 인기로 ETF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IS의 계좌에서도 국내 개별 주식이 잔고 보유 1위라는 것이 좀 놀라웠습니다. IS의 계좌의 특성상 해외 주식을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지만 국내에 해외 상장된 ETF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ISA 계좌에서는 개별 주식보다 ETF 투자가 훨씬 유리한데요. ISA 계좌에서 삼성전자가 아닌 타이거, 미국 S&P 500과 같은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 ETF에 투자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제 혜택입니다.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면 약 15.4%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국내 주식의 수익 실현 시에 양도세는 없고 거래세만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직접 투자하게 될 경우에는 22%, 양도세를 부담하는 대신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하게 되면 15.4%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15.4%를 IS의 계좌에서 투자하게 되면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며 이를 초과하는 순이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ISA 계좌에 1,000만 원 투자하여 약 1,200만 원이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매도하게 되면 국내 주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 미국 S&P 500에 투자하여 똑같이 200만 원을 수익 실현했다면 15.4%의 세금이 아닌 200만 원까지 약 31만 원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50만 원의 매매 차익이 발생했다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초과된 50만 원에 대해서만 9.9% 분리과세되어 약 4만 9천 원만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이것이 ISA 계좌에서 국내 개별 주식이 아닌 해외 ETF에 투자해야 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ETF의 장점인 분산 투자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국내 대표적인 우량 주식으로 성장성과 안정성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개별 기업이기 때문에 특정 산업, 반도체와 한국이라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하락과 반대로 SK하이닉스의 상승세가 무서운데요. 사실 이것을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특정 산업을 주도할 기업들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 S&P 500 등과 같은 ETF는 애플, 브로드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약 500개 이상의 미국 대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를 약 500개를 업종을 나누어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들고 더 넓은 시장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500개 기업 중에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었고 SK하이닉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500개 기업 중 한 개인 삼성전자는 하락했으나 500개 기업 중 또 하나의 기업인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하락의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큰 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 잃지 않는 투자를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삼성전자의 수익률과 미국 S&P 500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의 3년간 주가 흐름을 보면 최저점인 51,800원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3년간 투자했으면 오히려 손실을 기록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타이거 미국 S&P 500에 3년 전부터 투자를 했다면 거의 2배가 됐습니다. 하나의 종목을 선택한 것보다 미국의 500개 기업을 모아놓은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는 최근 10년간 대략 192%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 수치는 연평균으로 보면 약 11.3% 정도에 해당하는 성장률입니다. 위와 같이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지수형 ETF에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ISA 계좌에서 삼성전자 대신 한국에 상장된 미국 해외 주식 ETF에 투자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연금저축펀드 계좌뿐 아니라 ISA 계좌에서 미국 S&P 500에 투자하는 것이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저도 최근 채권이 7천만 원 정도 만기가 돌아오는데요. ISA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은 모두 미국 S&P 500과 나스닥 100으로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여 투자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ISA 계좌에서 꼭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개별 주식을 매수하지 마시고 ETF를 매수하셔서 꼭 잃지 않는 투자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적어주시면 관련된 영상이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니스테이지였습니다.